자, 안녕하세요. 2026년 시험 대비해서 커리큘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학 시험에 출제 대상 영역으로 확인해 보고 출제 범위, 출제 비율, 학습 방법 등을 볼 건데, 일단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탐사 프로그램에서 염전노예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하고, 예전에 도라에몽에 나오는 주인공이 메고 있는 이 란도셀이라는 브랜드 책가방이 요즘은 수입이 많이 풀렸는데 초창기에는 강남에 있는 백화점에서 가방 하나에 70만 원에 팔리니까 뉴스가 났는데,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그 학급에서부터 메고 있는 책가방으로 뭔가 빈부격차, 서열이 형성된다, 이런 문제를 정부가 두고 봐야 되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생각하기에 염전노예, 노동착취 이런 것들은 정부가 나서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고가의 책가방 이런 것까지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각종 사회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많은 역할을 해야 될까, 정부가 굳이 나설 필요가 없는 걸까, 이런 정부 역할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고민은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그래서 어떤 시대에는 국가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정부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야지라고 기대감을 갖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야, 정부는 괜히 나서면 시민들의 자유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니까 정부 역할이 커지면 안 좋은 거 아이가 우려를 하기도 하더라. 그래서 이런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가 달라지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행정학은 정부 역할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는 측면입니다. 반면에 정부 역할을 우려하는 측면은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또 다른 과목, 행정법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공부할 때 있잖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행정학 수업 듣는 날이네, 오늘 수목 행정학이다. 행정학 공부하는 날은 뭔가 정부는 착한 존재, 정부는 일을 잘해야 돼, 내가 그 정부의 한 구성원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정부가 더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고, 월화에 여러분이 행정법을 공부한다, 그때는 뭔가 정부는 우월적인 힘을 가지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나쁜 놈, 그래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어떻게 권리 침해를 방어할 수 있을까, 난 어떻게 정부한테 따질 수 있으면 나는 법원에 가서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약간 행정학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공무원 돼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일하는 공무원인데 이를 잘하기 위한 마인드로 공부를 하고, 행정법 시간에는 약간 변호사가 돼가지고 나의 고객님께서 날 찾아와서 권리 침해 당했대 정부 때문에,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나의 의뢰인의 권리를 구제해 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마인드로 공부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행정법이 아니고 행정학이니까, 행정학 시간에는 뭔가 국가는 착한 존재야, 착한 국가가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국가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 이걸 고민하게 돼. 그래서 행정학 공부하러 올 때는 뭔가 여러분들이 이미 공무원 돼가지고 착하고 선량하니 국가가, 정부가 일을 잘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한다. 근데 이런 행정에 대해 연구하는 행정학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가 처음 행정학이 탄생하게 될 때, 이런 정부 활동이 보다 능률적으로 잘 돌아가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면서 탄생하다 보니까 산업화 이후에 미국에서 경영학이 먼저 발달합니다. 기업 경영을 연구하는 경영학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현대, 삼성, LG 같은 민간 기업은 돈 벌기 위해서 조직을 꾸리고 사람을 동원하고 물자를 동원해서 갤럭시 같은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낸다. 근데 행정학이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 어느 학자가 보니까 미국의 연방정부를 운영한다는 것은 추구하는 목적은 공익이냐 이윤이냐, 목적은 완전 달라. 그런데 정부도 어떤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목적의 내용은 기업과 다르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서 조직을 꾸리고 사람 관리하고 돈 관리하고 어떤 정책을 만들어낼 때 내부 과정만 보면 기업 경영과 유사한데, 그래서 먼저 막 발달하고 먼저 막 이론이 나오고 있는 경영학을 벤치마킹해서 미국 정부의 내부의 매니지먼트, 내부 관리 기술을 행정을 바라보게 되면 경영을 연구할 때 나왔던 조직을 다루는 것, 사람 다루는 것, 물자를 다루는 것을 연방정부 운영에 대입하게 되면서 이제 행정학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제가 여러분한테 행정학 시간에는 뭔가 여러분들이 정부는 착한 존재, 일을 잘해야 돼, 여러분 공무원인데 일을 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잘하기 위해서
조직을 어떻게 꾸릴까? 이런 피라미드 모양이 정답일까? 또 다른 모양도 있을 건데 일할 사람, 공무원 어떻게 뽑을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공무원 시험 제도로 뽑으면 될까? 물적자원, 예산이라고 불리는 물자 관리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행정학은 크게 7개 영역이 있는데 1단원은 행정에 추구하는 가치가 공익 말고 또 다른 가치가 있더라. 근데 그게 시대에 따라 달라지더라. 그러면 행정학이 탄생한 시점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2020년대까지 시대 변화 속에서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가 어떻게 변화했으며 또 그런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왔으며 또 시대 변화 속에서 정부 활동을 서포트하는 뒷받침하는 행정학 이론이 뭐가 있는지 밝혀보게 되면 이게 1단원 기초이론. 한편 그렇게 해서 염전노예 사건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겠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펼치겠다. 백신을 보급하겠다. 그런 정부의 결과로서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2단원, 조직에 대한 이야기 3단원, 사람에 대한 이야기 4단원, 물적 자원, 특히 정부가 사용하는 물적 자원을 예산이라고 불러. 예산에 대한 이야기가 6단원. 4 다음에 5가 아니고 6? 5는 뭔데요? 5는 인적 자원, 사람에 대한 관리 마지막 가면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어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위반하면 시민사회가 여러분에게 피드백을 할 거야. 일 똑바로 해라고 피드백할 거야. 그 피드백을 행정학 시간에 환류라고 부릅니다. 5단원 환류가 있고 이 모든 과정이 중앙정부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해야지 7단원 지방행정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행정학이 이렇게 총 7개 단원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7개 단원에서 보면 출제 비중을 보면 23년도 국가직 9급은 정책학이 좀 많이 나왔지, 그치? 기초이론 좀 작게 나오고 기초이론이 약간 고인물 파트야. 그래서 이 시대 변화에 따른 행정이론이 매년 새로운 이론이 막 등장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론이 등장하다 보니까 새로운 이론이 막 나오지 않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공무원들 때는 20문제 중에서 한 10문제 절반이 기초이론이었거든. 근데 그때 나왔던 이론들이 그대로 쌓여있다 보니까 출제자들이 약간 식상하니까 요즘은 기초이론 출제비도 좀 낮아지게 되고 정책학이 많이 나옵니다. 특이하게 이 해는 환류표 많이 나왔는데 보통 환류표는 안 나온 해도 많아. 지방도 안 나왔지, 그지? 또 뭐 4-5문제. 보통 기초이론 정책학이 보통 4문제 전후, 그다음에 조직인사재무가 3문제 전후. 거기서 좀 한두 문제 적게 나오거나 많게 나오거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달 국가직 9급에서 고르게 나오면서 환류편 2개 나온 게 좀 특이했고 지방이 3문제 좀 많이 나왔었고 지방직 9급은 또 특이하게 정책학이 많이 나왔고 보통 이제 이렇게 출제 비중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면 7개 영역을 다 공부 잘 해야 되겠네? 고르게 해야 되겠고 유저들 앞으로 공부하게 될 거지만 결론적으로 7개 파트에서 첫 번째는 고르게 다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양이 많아서 대학교 학부에서 보면 행정학과에서 3학점짜리 과목으로 한 40학점 가까이 되는 내용을 우리가 기본으로 다 배워야 되는 거야. 양이 엄청 많죠, 그죠? 양이 많은데 공부할 때는 행정학이 양이 많아가지고 참 전범위를 한번 이래도 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시험장 가면 행정학이 지문이 제일 짧아. 그래서 5과목 중에서 시험 풀 때 시험장에서 막상 투자하는 시간은 제일 짧은 게 행정학이어서 힘들겠지만 행정학을 잘 해두면 국어, 영어 시간 쫓길 때 행정학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공부할 영역은 좀 많아. 다 고르게 해야 되는데 방금 여기서 고르게 다 나오는데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기초이론, 정책학, 조직행정 가다가 행정학 너무 양도 많고 어려워 해가지고 포기해버리게 되면 뒤에 3단원을 공부를 안 했어. 근데 여기서 지금 6문제가 나왔는데 6문제가 책을 한번 읽기만 하면 맞추는 문제라고 하면 지금 여기 보면 6개 중에서 좀 어려운 건 하나밖에 없거든. 그럼 이제 이 5개 문제는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하고 또 어려운 것도 아니야.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막 필대 세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책을 한 번만 읽기만 하면 맞추는 문제인데 이걸 안 읽어서 틀린 문제 벌어지게 되거든. 억울하잖아. 그래서 전 영역을 고르게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1단원부터 7단원까지 출제 범위가 있고 이게 넓이라면 출제 어려운 정도 깊이가 있다면 시험 문제에서 국가직, 지방직, 9급 시험에 모두가 다 100점 맞게 시험 낼 수 없으니까 변별력을 가리기 위해서 고득점 문제가 2-3문제 나올 거야. 보통 올해는 3문제씩 나왔는데 그런 문제가 모든 단원에서 아주 어려운 것만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거 맞추면 100점, 이거 틀리면 100점 못 받는 문제인데 하는 게 만약
2단원에 하나, 4단원 하나, 7단원 하나 나왔다고 해보자. 그러면 나머지 1, 3, 5, 6단원은 책 한 번만 읽기만 하면 맞춤 문제 나왔는데 앞부분만 공부하고 뒤를 안 봐가지고 뒤에서 나온 평이한 문제를 틀리면 좀 억울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전 영역을 일단 고르게 학습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분량이 많거든 좀 어렵거든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출제 깊이는 방금 얘기했지만 변별력을 주기 위한 아주 어려운 문제가 20문제 다 되는 거 아니야. 20개 중에 어려운 건 3문제야.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커리 밟아가면 기본적으로 75 받고 공부를 꾸준하게 잘 하면 85 받고 거기서 이제 내가 95 받냐 100 받냐 그냥 85로 끝나냐 이게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건데 어려운 문제가 설명을 할 때는 1단원은 공부하다가 어려운 문제를 2단원의 어려운 문제를 7단원까지 설명하겠지만 어느 한 시험 문제에 그 어려운 주제가 다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변별력을 주기 위해 나왔는데 요즘 트렌드랑 맞지 않으면 우리가 좀 시간을 줄이고 요즘에 자꾸 물어보는 주제면 공부를 좀 하고 예전엔 9급에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요즘 7급에 어려운 주제가 계속 나오고 있네. 곧 나올 것 같은데 9급에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학, 행정법 이런 처음 보는 과목들은 강의가 필요해. 그래서 학생들이 와가지고 쌤 제가 국어, 영어, 국사는 좀 하겠는데 행학은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 국어, 영어, 국사는 중학교 때부터 지금 중고교 6년을 공부했잖아. 수능 친다고 국어, 영어 다 공부했던 거잖아. 근데 다시 공시하라도 또 어려운 게 있는 건데 행학, 행법 같은 새로운 과목들은 우리가 초중고 때 배운 적이 없잖아. 생소하지. 어려울 수밖에 없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어느 레벨 올라가야 돼. 고등학교에서는 수능 볼 때까지 고1, 2, 3년 시간 주어지는데 지금 공무원 시험은 1년밖에 시간 주어지지 않으니까 1년 동안 세상 처음 보는 대학교에서 배우는 전공 과목이어서 어려운데 그 대학교 전공 과목으로 3학점짜리 과목과 10몇 개 되는 과목을 한 번에 끝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강의도 없이 할 수가 없지. 강의가 필요하고 강의 들으면서 중요도를 가려내고 최근에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들 잘 가려서 공부를 하고 이런 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학행법은 강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아야 됩니다. 생소한 과목이니까. 이때 자 출제 테마는 그래도 공무원 시험은 문제행 풀 방식이어서 기존 나왔던 문제들이 재활용되기도 하고 주요 대학 교재에 있는 새로운 내용들이 한 번도 묻지 않았던 것들이 새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들 중에서 기존에 나온 것 중에서 새로 지금 또 나올 만한 것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곧 나올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가릴 수가 없으니까 내 도움을 받아야지. 강의 도움 받아서 같이 해나가면 되겠고 자 그럼 학습 전략은 일단 한 번 나온 문제가 다시 또 나올 수 있거든. 그런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왔던 문제들 잘 정리를 하고 앞으로 출제 가능한 주제를 나랑 같이 공부하면서 정리를 해보고 다양한 문제 풀어보면서 이제 적응력을 키워나가면 고득점이 가능해지겠지. 이 과정에서 일단 25년 7, 8월에는 스텝 1이 개강되는데 온라인 강의는 이제 학원 강의랑 같이 개강될 건데 일단 기본 이론이 있고 심화 이론이 있는데 심화 이론이 어려워서 심화가 아니고 행정학이 양이 많다 보니까 학원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진행할 때 이 기본 이론 단계에서 전범위를 다 꼼꼼하게 공부하기 좀 힘들어. 나는 전범위를 다 꼼꼼하게 하고 싶거든. 무슨 말인가 하면 1단원부터 7단원까지 가는데 그때 출제 범위가 있고 출제의 깊이가 있을 때 전체 범위를 다 보는데 깊이를 보는데 앞에 얘기했지만 어느 해 어느 단원에서 엄청 어려운 건데 시험 나왔다. 근데 이게 7급에 한번 그렇게 물어보고 10년 동안 안 나오더라. 다시 안 나올 것 같다. 그런 건 버릴 거야. 근데 7급 시험의 어려운 주제가 최근 2020년대 3번 연속 나왔다. 9급에 곧 나오겠는데 그럼 해야 돼. 근데 이런 게 기존에 9급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또 빼버리면 좀 곤란해. 최근 중요한 건 봐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이론들이 뭔가 앞에 나오는 A 이론이 있고 A 이론에 뭔가 한계가 발생해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B 이론 나왔어. 근데 B 이론이 다시 어떤 한계, 문제점이 있어서 C 이론이 나왔어. 이때 B 이론이 시험에 아직은 적게 나오고 있고 A 이론, C 이론은 9급 시험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A 이론, C 이론만 공부할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B를 같이 봐야 세 개가 한 번에 묶어서 이해가 되는데 요거 시험 좀 잘 안 나온다고 해서 얘들은 따로 빼가지고 다음에 보자 하게 되면 이론의 흐름이 다 끊어지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다음에 얘를 공부할 때는 얘가 왜 나왔지? 아무 맥락 없이 그냥 얘 특징 이런 거야 하게 되면
그렇게 공부한 학생들이 행정학은 흐름도 없고 깡으로 다 외우는구나 돼버리는 건데, 난 스토리텔링을 좋아해. 나는 그렇게 그냥 깡으로 하나 암기하듯이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렇게 설명하면서 뭐 학원 강사분들 중에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어.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해를 돕는다라고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하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고 흘러가는 흐름을 봐야 이해가 돼. 이걸 이해해놓게 되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B이론은 A이론의 한계 때문에 등장했는데 B이론이 C이론의 한계를 보완한다 말하면 그냥 틀린 말 되는 거야. 그게 답이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 이런 것들은 외울 게 아니라 흐름을, A 나왔다, 이런 특징이었다, 이런 특징이면 이런 장점 있네, 이런 단점 있네, 단점 해결을 위해서 B가 나왔다, B의 내용은 얘를 보완하고 있네, 근데 얘는 또 A를 보완했지만 새로운 문제가 있더라, C가 나왔다, C는 이런 문제 해결을 추가한다 하게 되면 그 흐름만 잡아도 시험 문제에서 B는 A 때문에 나온 건데 B가 C 때문에 나왔다 말하면 틀린 말 되는 것이 문제 나오거든. 그래서 그런 흐름을 보다 보니까 공부를 할 때 좀 설명할 게 많아. 그래서 기본 이론에서는 7개 영역 중에서 1, 2, 3 단원 다룰 거야. 이게 보통 한 12문제 전후 나오는 단원 되게 되고, 나머지 이제 여기는 심화 이론이라고 해서 다루게 되는 건데, 이 심화가 어려운 내용에서 심화가 아니라 행정학에서 그냥 기본 이론에서 하지 못하는 다른 단원을 다뤄서 그냥 심화라고 구분하고 있는 건데, 여기를 기본 심화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기본 이론 1, 기본 이론 2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고, 다 7, 8월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노량진 학원에서는 수목 오전에 1을 하고 저녁에 2를 하는데, 이제 인강에는 온라인 강의에는 7월 달에 2 강좌가 동시에 올라갈 거야. 이제 여러분들을 공부할 때 2를 나란히 들어도 되고, 아니면 1 먼저 듣고 7, 8을 듣고, 아니면 9, 10월에 들어도 괜찮습니다. 교재는 기존에 있던 책에서 크게 바뀐 내용 없어서 그대로 가져가면서 프린트를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 기출은 정말 제일 핵심적인 거, 정말 해당하는 내용 딱 배우면서 바로바로 확인해야 될 제일 핵심적인 문제로 구성되어 있게 되고, 그럼 프린트에 데일리 테스트로 그날 진도 나간 것에 대한 복습 테스트 문제가 기출 10문제, OX 10개 이렇게 나갈 거고, 그 다음 일주일에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 2회 하기 때문에 그 2번 진도 나간 기준으로 주간 테스트가 또 10개 나갈 겁니다. 그럼 이제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괜히 큰 돈 들여가지고 기출문제집 사고 헛돈 쓰지 말고 일단 주는 프린트만 잘 풀어도 충분한 거야. 풀면서 가게 되고, 그 다음 추가로 이제 8월 말에 되면 뭘 하냐면 이 행정학 전체 단원 7개 단원에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국회 시험이나 뭐 경찰 간부 같은 특수한 시험 준비할 수도 있지만, 국가직 지방직의 9급 7급 준비하면 국가직 지방직 9급 7급 그러면 한 해 4번이네. 국가직 9급 국가직 7급, 지방직 9급 지방직 7급 4번을 다 인사균처가 시험을 냅니다. 그럼 여기서 지난 10년 동안의 시험 문제를 쭉 확인해서 단원별로 제일 많이 나왔던 1순위 제들을 한번 점검해 볼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별도의 기출문제 풀이 수업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처음 기본 이론 수업 들으면서 해당하는 단원, 해당하는 테마별로 제일 핵심 문제 풀어보면서 바로바로 진행하면서 프린트 볼 거고, 이 프린트에 있는 문제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그렇게 시험에 나왔던 주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원별로 1단원에서 1순위 주제들, 2단원에서 1순위, 3단원에서 1순위 해가지고 1순위 주제들만 따로 뽑아가지고서 문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여기 8월 말에 진행되는 수업이 되게 되는데, 프린트로 진행을 합니다. 프린트 형식이 좀 다릅니다. 왼쪽에는 이제 문제가 한 4-5문제 있고 오른쪽에 해설되어 있는 방식으로 해서 프린트로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냥 조금 더 중요한 주제들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거지. 그래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반복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문제들만 잘 맞춰도, 사실은 제가 10개년 단원별 기출 우선순위 요것만 잘 풀어도 75점 받고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요걸 미리 한번 확인해 보는 게 8월 달에 열릴 겁니다. 그러다면 9월 달에는 이렇게 이제 핵심적인 기출이 아니라 조금 어려운 기출까지 다 보는 기출 문제 풀이가 나오게 될 건데, 그게 9월에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9, 10월에는 기출 올케어 이제 전체에 대해서 한번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문제를 많이 풀어서 우리가 국가직, 지방직 9급, 7급에 많이 나오는 건 7, 8월 또 8월 말에 가면 한번 점검을 한다 그랬었고, 그걸 넘어가지고 국가직, 지방직에 나온 문제들을 응용해서 내고 있는 경찰 간부나 소방 간부 문제 이런 것들이 보면, 선생님 저는 국가직, 지방직을 준비하는데 뭐 경찰 간부, 경정 승진 왜 풀어야 하게 되면, 이 경찰 간부나 경정 승진 같은 문제들이 보면 나왔던 국가직, 지방직 문제를 재조합해서 다시 내게 되거든. 괜히 새로운 테마, 새로운 문제 내려다가
출제 오류에 휘말리지 말고 이미 검증된 국가직 지방직에 기출 문제를 다시 내라라는 게 경찰 간부와 경정승진의 출제 지침이어서 요 문제들을 풀다 보면 나왔던 기출 문제가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좋은 연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물론 군무원과 소방간부는 좀 특이합니다. 근데 경간부랑 경정승진은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나왔던 기출 문제, 국가지방직 문제를 경찰학교에 있는 출제연급 교수가 시험을 다시 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구만 하고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왔던 문제들이 다시 또 국가지방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과정을 포함해서 이제 문제를 많이 푸는 게 9, 10월에 벌어지게 될 기출 문제풀이. 그럼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11, 12월에는 인강 수강생 기준으로는 간간히 올라가는 테마 특강 정도만 공부하면 돼.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7, 8, 9, 10월에 기본 이론 듣는데 내가 오프라인 수업은 7, 8월에 바로 기본 이론 1, 2를 동시에 진행할 건데 인강을 듣는 친구들은 기본 이론 1, 2를 동시에 들어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동시에 듣기 힘든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면 7, 8월에는 기본 이론 1 듣고 9, 10월에는 기본 이론 2 들어도 괜찮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10월 달 말쯤에 그 10개년 동안의 우선순위 기출 그것까지만 해놓으면 충분한 거야. 그런 사람들은 11, 12월 가가지고 이제 기출 얽혀 기출 문제를 아까 뭐 경찰 간부니 경정 승진이냐는 그런 경찰 문제까지 다 포함하는 문제들을 풀어보는 건 11, 12월에 하면 되는 거고. 선생님 저는 이미 올해 1월에 시작해서 1, 2월에 뭐 3, 4월에 5, 6월에 기본 이론을 한번 들어봐가지고 7, 8월에 기본 이론 1, 2 한번 더 들으면 이론은 다 된 것 같은데요. 그런 친구들은 9, 10월에 바로 기출 얽혀를 들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수업 시간에 기본 이론 할 때 딱 핵심적인 문제 하나씩 주는 거 넘어서 8월 말에 있다는 그 10개년 동안 우선순위 거기는 1순위만 다루니까 거기서 2순위, 3순위 그렇게 변형된 경찰 문제까지 모든 유형의 기출 문제를 다 풀어보고 싶다 하게 되면 그게 기출 집중 과정인데 인강은 9, 10월에 올라갈 건데 그걸 9, 10월에 들어도 되고 11, 10월 들어도 돼. 그래서 기본 이론을 듣고 기출 얽혀 듣는 것까지를 12월까지 끝내놓으면 되는 거야. 끝내놓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1월 달 가게 되면 단원별 모의고사가 있어. 이제 단원을 알려줄 거야. 이제 우리가 총 16회 과정에서 1회 수업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2회 수업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럼 단원별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으로 한번 예습을 하고 시험지가 나갈 거야. 이제 모의고사 시기야. 그러면 시험지를 꼭 풀어봐야 돼. 먼저 시험 쳐보고 틀린 해설, 틀린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 들으면서 이해해보고 그리고 이제 해설지에 틀린 내용들 또는 중요한 내용 다 밑줄 그어놨다가 오답 점검을 하게 되면 수업 한 번 들을 때 사회도 기억한데 이게 우리 노량진 메가에서는 제가 다른 학원들은 보통 8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걸 16회에 걸쳐 해. 그럼 16회 하는 동안 1단원부터 7단원까지에 대해서 샅샅이 한번 모의고사식으로 점검을 하면서 나왔던 기출 문제 중에서 중요한 거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나올 수 있는 문제들 확인하게 되는 건데 여기까지 하면 보통 85점 가는 거야. 쉽게 나올 때는 여기서 100점 나오기도 한다. 어느 애는 22, 3, 4, 22년 지방직 9급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딱 20개 나온 다음에 요 단원별 모의고사에서 몇 회, 몇 번 문제랑 같은 문제다. 이게 체크해 보니까 20문제 여기 다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 단계에서 보통 문제를 좀 풀게 되면 실력이 레벨업이 됩니다. 이 실력이 시간 흘러간다고 주르르륵 자동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레벨업이 되고 공부하다 보면 또 레벨업이 되고 해서 여러분 실력이 늘고 있는 게 잘 안 느껴질 건데 그 레벨업을 할 때 좀 학생들이 많이 튀어 올라가는 단계가 이 단계 지나면 많이 올라가게 돼. 그러고 나면 이제 3월 달에는 국가직 9급 시험 대비 파이널 다 섞어놓고도 실전처럼 전범위 독용. 여기서는 시험 직전인데 내가 이상한 문제를 여러분 괴롭히지 않고 우리가 풀어봤던 주제 중에서 올해 당장 시험 날 것 같은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시험을 모의고사 치게 되고 보통 시험 날짜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은 3주나 4주 정도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한 4주 정도 하게 됩니다. 주 1회 해서 한 번 수업할 때 내가 3회분 주거든. 그래서 이제 2회분 주는 이제 수업들도 있는데 2회분 주거나 수업해 보니까 2회분은 시간이 좀 남아. 수험생이 공부가 좀 되면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이제 2회분을 풀고 2회분에 있는 40문제를 좀 꼼꼼히 해설하는 건 좀 아직 실력이 오르지 못한 학생들은 많이 도움되는데 시험 직전이다 보니까 수요가 그런 쪽보다는 문제를 많이 풀고 싶어요 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3회분을 주고 이제 60문제니까 해설은 많이 틀린 문제 위주로 해설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니까 그러면 3회분이면 한 번에 60문제 곱하기 한 4회 수업하면 6, 4, 24, 240문제 한번 풀어보고 시험장 가게 되고
끝나고 나면 6월 달에 지방직 일정을 봐야 되겠지만 그에 맞춰서 다시 한번 또 지방직 대비 파이널 모의사 하게 됩니다. 여기 가면 시간이 8주에서 10주 정도 생기거든. 시험 날짜에 따라서. 그래서 이번 2025년 시험 대비는 10주 과정의 시간 생겨가지고 단원별로 모의고사 5주 한번 하고, 왜냐하면 이게 단원별로 해야 여러분들 예복습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첫 주에는 어디까지 예습해와 시험 볼 거야, 두 번째는 어디까지 단원별로 한번 하고, 마지막 이제 4주 5주 정도는 올해는 5주 가능했는데 다 섞어놓고 전범위로 시험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다시 지방직 시험 볼 수 있는 준비가 끝나는 거고,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앞에 이제 인강 듣는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좀 공부하다 보니까 기출 문제를 뭐 11, 12월에 한다 또는 9, 10월에 한다 이런 친구들이 기출 문제 풀이할 때 싹 그러니까 앞에 있는 8월 말에 우선순위 10개년 우선순위 점검에서 중요한 1순위 한번 쭉 확인해보고, 그 다음 2, 3순위랑 기타 문제들을 한번 쭉 다 확인해보고, 그래서 이제 내가 모의고사를 친다 1, 2월에 전범위 한 번 더 확인해보고, 국가직 파이널 한번 시험 쳐보고 합격하면 땡큐, 만약 지방직까지 간다 다시 한번 진도별로 확인하고 다시 전범위 한번 시험 쳐보고 시험장 간다 하면 시험 나오는 중요한 주제는 막 두 번, 세 번씩 본 거거든. 그래서 그러면 이제 85점은 깔고 가고 거기서 이제 변별력을 주기 위한 문제를 맞추냐 못 맞추냐 가지고서 95점이 되냐 100점이 되냐 정하게 됩니다. 그건 또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거야. 시험 문제가 모두가 다 100점 맞게 되진 않아. 왜? 그러면 변별력이 없잖아. 그래서 2025년 올해 시험부터 국어, 영어, 국사, 행학, 행법 동점일 때 A와 B의 점수가 동점일 때 A는 B에 비해서 국어, 영어, 국사를 잘 받고 B는 A에 비해서 행학, 행법을 잘 봤다. 그러면 B가 합격을 하는 거야. 동점일 때는 두 과목 점수가 높은 사람이 합격을 하게 된다. 그래서 90, 85, 85, 90, 90인 B가 있고 A는 반대로 90, 90, 90, 85, 85면 같은 점수 총점에서 행학, 행법 점수 높은 B가 합격을 한단 말이야. 왜? 전공 과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행학, 행법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합격하려면 이런 공통 과목보다 두 과목을 잘 봐야 돼. 그럼 여기서 고득점을 해야 돼. 고득점을 해야 합격에 유리해진다. 그때 고득점 하기 위해서 일단 수업 여러분과 맞아야지. 그래서 방금 얘기했지만 행정학이 분량도 많고 처음 배우는 생소한 과목이어서 여러분과 뭔가 이해가 되고 해야 고득점이 가능하지, 수업이 안 맞으면 점수 한계가 있겠지. 그래서 수업을 듣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설명이 좀 와닿으면 그 수업 들으면 되고, 나의 수업을 들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면 수업 안 들어도 괜찮아. 자식이 맞는 걸 찾아가야 돼. 맞는 수업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한 다음에 문제 적용이 돼야 되지. 그래서 어느 학생은 이해를 엄청 한다고 했는데 막상 문제가 안 풀리면 의미가 없고, 어느 학생은 행정학 양이 많으니까 지름길로 가겠다고 편하겠다고 이해 싹 버리고 문제만 풀고 있는데, 행정학 같은 이론 과목은 똑같은 내용도 표현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A보다는 크죠. 하지만 이 A보다는 작습니다. 어느 기출문제 풀이에서 이 A는 요 A보다 작다라고 문장을 나온 걸 보고 학생이 왜 그런지 내용 이해는 안 하고 얘는 그냥 작다라고 외우고 있다가 시험 문제에서 얘는 얘보다 크다라고 시험 나오게 되면 얘 작다고 외웠는데 찍 했다가 틀려버리는 거야. 얘보단 크잖아. 그럼 얘는 얘랑 왜 비교해서 뭐 때문에 얘가 더 크고 뭐 때문에 얘가 작은지 이해를 해야 그런 변형된 문장을 풀 수 있는데, 그냥 대놓고 이것만 보고 얘는 작다고 외운 학생은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시험 틀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시험 나오거든, 행정학은. 그래서 이해를 하고 이해한 내용이 문제에서 저렇게 응용되는구만, 변형되는구만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분량 많은 행정학은 포기하지 않고 반복하고 끈기가 있을 때 이제 고득점 가능해지거든. 거기서 고득점을 내는 주제들은 주로 뭐가 있냐면 9급 시험인데 7급 레벨 기출 문제 내게 되면 엄청 어려운 문제 되는 거고, 아니면 새로운 유형 내게 되면. 그래서 25년에 지방직 9급 시험은 야 이거 맞추면 95점 100점이고 이거 못 맞추면 85에 머무르게 된다 하는 문제가 기존에 7급에 나왔던 문제들이 9급에 나오면서, 근데 그 7급이 막 2014년도에 2019년도에 막 6년 전에 막 11년 전에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한 번도 안 나오고 있던 걸 9급 시험에 툭 내니까
그런 내용까지 공부한 학생은 고득점. 이런 거는 좀 오래돼서 공부 안 했는데 하면 높은 점수 안 되는 상황 되는 거고. 25년 국가직 9급은 야 이런 걸 물어봐? 야 이런 걸 공무원 시험에 냈어? 야 이런 거 처음 보는 건데 하는 문제들이 나와가지고 그거 맞추면 이제 95점, 안 되면 85점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문제 대응하려면은 기출 올케어 과정, 저 9, 10월에 하는 기출 올케어 과정에서 경찰 문제, 뭐 소방관부 이런 경찰관부 이런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대응이 되게 돼.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 수업할 때 제공하는 프린트는 제일 핵심만 보지만 문제 응용하는 기출 올케어 가게 되면 그런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야 돼.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이 이거 7급에 나온 문제인데 왜 9급에 설명하고 있지? 여기는 국회 시험 나온 건데 왜 설명하고 있지? 요즘 중요하니까, 요즘 나오니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풀어야 대비가 되는 거야. 왜 우리 고득점 하는 거지? 반면에 이제 신유형 문제는 모의고사 과정 때 제가 설명하게 될 거야.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제 여기 1월부터 이제 모의고사로 간다. 단원별 모의고사가 있고 전범위 도형 모의고사가 있는데 요 과정 가게 되면 여기 이제 26년인데 가게 되면 이때는 내가 대학 교재에 있는데 한 번도 안 나온 거 하지만 요즘 자꾸 화두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런 주제들을 다루는 또는 기존에 없던 법령인데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진 지 한 2, 3년 되면서 고 시험 날 때 됐다 이런 것들을 다루는 내용을 이제 여기서 하게 되거든. 그걸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대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면 있잖아. 여기까지 끝까지 커리를 타고 가야 돼. 그래서 양 많은 행정학을 기본 이론 때 모든 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그어서 내가 수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이제 다음 단계 때 플러스 알파가 되게 되고 다음 단계 때 좀 더 내용이 붙고 여기서 이제 반복을 하고 시험장 가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따라가 줘야 여러분들이 실력이 레벨업이 되게 된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커리를 따라가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장 가면 85는 베이스 깔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찍은 문제들 몇 개 나오면 거기서 맞춰가지고 95 되고 100점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9급 레벨은 믿고 따라가면 커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면 95점, 100점, 95점은 다 가능해진다. 근데 내가 출제자가 아닌데 내 수업들은 100점이다. 이거는 사이비 약장사고 내가 학문적 양심을 걸고 그렇게 내가 말할 수 없어. 왜냐면 내가 출제하지 않으니까. 근데 95까지는 갈 수 있다. 따라가면 가면 포기하지 않고 가면.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보면 이런 사항도 있어. 보시면은 올해 이제 지방직 9급 어제 시험 쳐서 썼는데 보면 순수한 이론 문제가 55%, 11문제, 9문제는 법령 제도 문제. 근데 법령 제도는 암기를 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 시험 직전에 파이널 전범위 모의고사 가게 되면 모의고사 치고 오답률을 보면 아니 이건 내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낮아? 수업 시간에 이거 중요하다고 한 거잖아. 그대로 답이 됐는데 보면 다들 외우는 걸 귀찮아해가지고 안 외우고 미뤄두고 있다가 틀리는 거야. 그럼 그걸 계속 미룰 수가 없어. 왜? 우리는 시험장 가서 문제를 맞추고 답을 찾고 합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법령 정리 같은 걸 한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온 이런 법령 내용만 가지고서 따로 모의고사 친다거나 아니면 이제 시험에 답이 될 수 있는 포인트에다가 빈칸 쳐놓고 야 빈칸에 들어갈 말 적어 봐봐. 이 들어갈 내용들이 이제 정답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슨 뭐 5년마다인데 3년마다로 해가지고 틀렸다 시험 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숫자 채우는 걸 특강을 할 거야. 보통은 국가직 치기 전에 이제 3월에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한 11월쯤에 할 수도 있습니다. 11, 12월에 온라인 강의가 올라갈 만한 게 없으면 이런 걸 해서 강의 올려줄 테니까 7, 8월에 기본 이론 1, 2 다 끝났다. 9, 10월에 기출 문제 다 끝났다. 11, 12월에 복습한다 할 때 이제 복습할 때 이런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연말에 12월에 법이 많이 바뀔 것 같다. 그래서 법령 특강을 미리 했다가는 좀 중요한 내용 바뀌고 놓칠 것 같다 할 때는 제가 넘겨서 1월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럼 그때는 다른 내용들 특강 올라갈 테니까 11, 12월에는 특강은 올라가면 거의 무료로 올라가. 무료 특강 올라가니까 무료 특강 들으면서 또 내용을 보완하다가 1월 가가지고 단원별 모의고사로 가서 수업을 들으면 또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커리는 흘러갑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앞에 한번 봤지만 여기서 기본 이론은 일단 10월까지 한번 해보시고 빨리 끝난 사람은 7, 8월에 끝나면은 바로 9, 10월에 기출 문제를 하고 나는 이론이 어려워서 한 번, 두 번 듣다 보니까 10월까지 갔다. 그럼 이제 11, 12월에 기출 문제도 괜찮은 거야. 어쨌든 12월 전까지 기본 이론 최소 여러분들 행정하기 생소한 이런 단어들은 한 번에 내게 안 된다. 기본 이론 2회독 정도는 하시고 플러스 기출문제 1회독까지 하는 것을
여기까지 끝내놓으면 여기서 말하는 기출은 그 10개는 우선순위 말고 올큐어 전부 다 보는 내용을 한번 해놓고 넘어가면 여기서 치고 동영하면 합격하는 거야. 합격한다. 이걸 이제 따라가다가 밀리고 좀 못하니까 문제지. 따라가면 합격을 한다. 쌤 1월 달인데요. 저도 여기 가고 싶은데 기출을 못 풀었는데요. 그때 가서 나한테 상담을 신청하시고 일단은 가급적이면 이걸 따를 수 있게끔 한번 해보시고 행정학, 행정법 같은 과목들은 합격 수기를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회독수라고. 그래서 1단원부터 7단원까지 전 영역을 한 번 다 보는 걸 우리가 한 번 전체를 봤다. 1회독했다가 말하게 되는 건데 수능 고득점자의 합격 수기 이런 거는 이런 말 안 나오는데 사법시험 예전에 무슨 뭐 행정고시 지금 뭐 공인회계사 우리 무슨 뭐 로스쿨 뭐 변호사 시험 이런 거 보면 1회독, 2회독, 회독이라는 말이 꼭 나와.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어려운 우리 대학 전공 과목 행정학, 행정법 이런 과목들은 한 방에 이해가 안 돼. 이게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한 방에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보통 전체를 한번 본 다음에 처음 볼 때는 어려운데 밀고 나가야 돼. 내가 지금 여기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 발목 옆에 머물러 있으면 뒤에 책 한 번만 읽으면 맞추는 쉬운 문제 나오는데 이걸 안 봐가지고 틀린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밀고 나가야 돼. 찝찝한데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밀고 나갈 때 밀고 갔다가 이제 두 번째 볼 때 한 번 보고 돌아와서 다시 보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행학행법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나도 대학원에서 이제 논문 같은 거 쓸 때 내가 쓰고 싶은 논문지에 대해서 뭐 외국 논문 같은 거 번역해가지고 보다 보면 막 번역해서 보고 하다가 이게 뭔 소리지 할 때는 일단은 그냥 읽어. 뭔 소리인지 부분 평가편 처리해놓고 일단 읽어. 끝까지 갔다가 내려놓고 나가서 운동을 하고 아니면 잠을 자고 다음날 다시 본다거나 커피를 먹고 다시 보게 되면 다시 볼 때 이런 의미였구만. 뒤에 내용과 반복되는구만. 뒤에 그 말이 여기 통하는구만. 이게 좀 보이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한번 쭉 갔다가 다시 보는 걸 반복하는데 그걸 1회독을 한번 전범위 다 보는 게 1회독이면 최소한 2회독 이상은 해야 뭔가 좀 이해가 되고 문제가 풀린다. 그래서 한 방에 다 이해할 수 없어. 이게 여러분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목 자체가 어려워서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행학행법 같은 처음 보는 과목들은 일단 밀고 나가. 1회독하고 2회독하고 3회독하고 하다 보면 이해가 된다. 예전에 어떤 학생은 7급 시험 준비하는 학생인데 상담을 신청했어. 그래서 우리 학원 아니고 다른 학원 수업 들었는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준다라고 해서 그냥 광고 보고 수업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서 오기로 책을 7회독 하면서 책을 다 외워버렸대.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이런 뭐 법령 문제가 나오면 달달 암기해버리니까 다 풀어버린대. 다 맞춘대. 근데 이런 이론적인 부분은 표현만 달리려면 좀 전에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이 표현만 달리하게 되면 달달 외운 걸로 문제가 안 풀리니까 추천받고 나한테 상담받으러 왔더라고. 그래서 7번 보고 책을 외울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이런 이론적인 부분은 이해를 안 하고 깡으로 외우니까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 1회독, 2회독 할 때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면서 회독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만 뒤에 암기를 하고 문제 풀면서 반복해보고 합격하러 가면 됩니다. 제 모토는 일단은 이해야. 행정은 이해고 여러분이 12월까지 이해를 해보고 이해해서 문제 푸는데 이게 안 되면 이때까지 가서 이해하고 기출 문제 풀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암기야. 그래서 여기 처음 기본 이론은 이해가 중요하고 암기보다 이해고 이해 필요하면 사례 같은 거 예시 같은 거 제가 언급하는 거 들어가면서 이해해보고 그러면서 기출 문제 풀어보고 12월까지 1월부터는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또 객관식 문제 우리 합격을 위해서는 이해만으로 부족하고 이해로 안 되는 것들 이해한 대로 문제 풀려니까 안 풀리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거지. 또 암기를 처음부터까지 이 어려운 과목을 다 암기할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이해하고 이해로 안 되는 것만 암기하게 되고 그 암기는 이제 1월 이후에 해서 시험장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고득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커리대로 온라인 강의 올라갈 테니까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커리큘럼 안내를 하고 그 외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